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례 등에 따라 노원구의 도시환경유엔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항구 소관도시관리과 건축과 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모전 도시기획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혁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총 각각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는 4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도시관리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영향평가 용역으로 교통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 총 3가지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조 9번 고정광물 정비입니다. 상업 밀집 지역 및 대로변을 중심으로 위험하거나 주인이 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2건을 정비하였으며 11건 639만 원의 이행감경을 부과했습니다. 강원대 종합평가 3역대 등 세계대학 단위 형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광운대 종합병원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올해 사업비는 15억 9,800만 원이고 3역대 등 세계대학 단위형 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 사업비는 약 8억 원입니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창업 프로그램 및 지역 협력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행정상 좀 미흡하고 좀 개선할 부분들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잠깐 너무 이게 자료가 너무 상이하고 해서 제가 좀 여기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이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업무계획에서는 영역비가 1억 6,897원, 그러니까 9, 12, 50대 50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1억 8,898만 9천 원으로 구비가 1억으로 됐는데 또 밑에 보면 추진 실적 보면 1억 6,534만 7천 원 이렇게 다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수학구역 영향평가 영역이 또 보면 이게 교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 금액도 보면 업무 계획은 지금 얼마나 나왔냐면 여기도 보면 1억 3,800인데 추진시적 1억 2,988만 4천 원 여기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여기 영향평가 영역 세 가지를 합해봤더니 1억 1,559만 9천 원 이렇게 이제 자료에는 저한테 또 왔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제가 다 계산기 두드려봤더니 자료를 뒤져봤더니 1억 1,559만 9천 원으로 이게 합산이 돼서 또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또 있어요. 일부는 또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상이하게 주면 저희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하고 실적을 보고 해야 되는지 참 이게 난감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래 이제 통일시켜야 되는데 당초에 이제 시구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 시에서 이제 원래 1억씩 저희들 이제 수락구역 같은 게 1억씩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이 1억에 못 미치게 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당초에 주요 업무 계획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2018년 5월 24일 1억 6,500으로 돼 있잖아요. 이미 2018년 5월달에 했는데 여기다 1억 8,800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2019년도에 지금 추진 실적이다. 근데 이제 당초 예산액하고 이제 이건 낙찰 그
금액이거든요. 입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계약 1차 금액. 1억 6,800이잖아요 현재 최저.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번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정확히 주셔야지. 예. 의원들한테 지금 이거 이렇게 주고 지금 설명하면 의원들은 여기 왜 출시적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왜 보고를 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부터는 그렇게 그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좀 개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징수나 부과 체납 관리 실적을 보면 2017년도, 2018, 2019년도 보면 예, 부과 금액 대비 우리 체납 금액이 너무 체납이 액이 높아요. 17년대 63.3%, 2018년도 85.5%, 2019년 75.7%. 이렇게 체납이 높은데 구청에서는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를 안 하시고 계시나요? 어쨌든 그 체납률은 굉장히 저희들이 징수율은 그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이제 총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번 독촉한 후로 5년이 넘어가면 자동 그 실효됩니다 이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바꾸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벽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학원이나 이런데 좀 영세 좀 한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체납률이 좀 높은데 저희들도 하여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네. 올해도 75% 정도 지금 보니까 59% 집행률이네요. 네네. 집행액이 한 7,600만 원. 나이도 많이 남았어요 집행액이 네. 예산이. 그런데 보면 또 이게 보면 유동 광고물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지금 건수를 보면 거의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었어요. 네네. 솔직히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담당 팀장님 이야기했지만 47만 6,985건에서 2019년도에 아무리 현수막이 줄었다 해도 4만 6천 건밖에 안 돼요. 이 10분의 1로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줄었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그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대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그 오하나 시의원님께서도 막 여기서도 좀 난리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현수막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또 현수막은 해봐야 2만 건 준 거고. 공공개 시대도 또 지금 많이 설치가 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뭐 자동 경보 발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명 뭐 폭탄 전화라고 해서 그것도 뭐 작년에도 여기 뉴스에서 나오고 그 발신자 추적해서 계속 그 업무 마비시키는 이런 대책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수성구도 그렇게 하고 창원도 그렇게 하고 구미도 그렇게 하고. 영암 그래서 같은 거는 저희들도 그 시에다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요구하고 있으면 때문에. 아니 저희들도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시에서요? 예, 예. 아니, 노원구 자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그 사람들 그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그걸 주어가지고 그거는 아니 노원구에서도 이렇게 실적도 지금 체납이 높아서 이게 불법 광고 단속 자체가 안 되는데 내년 봄 되면 또 이제 또 뭐야 분양 또 현수막들을 붙고 할 텐데 이런 시스템 도입해서 아예 그 영업 자체를 마비시키면 우리가 그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 30명 늘릴 필요도 없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책도 좀 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지가 아니라 업무를 마비시킨답니다. 계속 전화를 그쪽에다 걸어서 이 전화 자체를 못 받답니다. 그쪽 업무가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20분마다 하다가 안 되면 5분마다 3분마다 이게 타이밍을 줄여서 그 해서 그 전화번 자체를 그냥 통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발신을 시킨답니다. 지금 음란물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수막 같은 것도 하셔서 불법 현수막 그 지금 보상도 못 받고 있잖아요. 수납도 우리가 징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 현수막도 전화번호 이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고민 한번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8쪽에 일단 개별 방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사업은 그 노후되거나 뭐 위험하거나 불법 강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이 이제 1월부터 예산 소진 시잖아요. 그럼 사업비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 사업이 끝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계획할 때 이 사업비가 지금 달라요. 계획할 때와 지금 실적의 사업비가. 그러면 이거는 소진시니까 계획했던 그 사업비로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간판당 각 80만 원을 지원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도 예산 편성은 1,600만 원 동일하게 했는데 네. 개소당 갖고 이제 지원 금액을 120만 원으로 갖고 이제 올렸습니다. 올리고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15건을 현재 갖고 이제 추경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2,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변경이 이제 좀 지난번 두 건보다 많을 거니까 미리 추경해서 이렇게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작년하고 똑같이 1,600만 원은 편성을 했죠. 했는데 했어요. 실적이 이제 개소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을 해서 기금 중에서 800만 원을 개별 간판 보조금값 지원 사업보다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2,4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의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서요. 우리가 그 심의위원이 총 11명의 당연직 2명의 위촉인 9인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이것도 뭐 심의위원을 그 계획했던 것보다 위촉인을 2명을 늘린 건가요? 뭐 여기 수소문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 유능하신 분들 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소 많이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서 제가 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명 중에는 부위원 1명이 그 주희진 의원님이 한 분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도시가에 도시 디자인 팀장이가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사람 추가해갖고 수당하고 관계는 없는 갖고 분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수당하고 상관없는 당연직이 또 예, 2명이 더 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4명이 부위원님은 당연직으로 이제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한 분 추천해달라 그래서 이제 주희진 의원님이 들어오신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래도시가에 공공 디자인 팀장이가 이제 우리 계약직으로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을 들으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 참 무의미한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경된 거, 이 업무 계획 보고했던 거랑 실적하실 때 이거를 비교를 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비교해서 달라지면 그 이유를 조금 이렇게 당연히 누구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된 것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비하고는 상관없어. 뭐 하든지 좋잖아요.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아 이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저기 예산서를 또 보게 되면 또 이렇고 그렇잖아요. 지금 위쪽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추천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데 국장님이 또 그 말을 가로채가지고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누구 말이 정확할까요? 명단 있으세요? 예, 명단 있습니다. 명단 주세요. 예, 네. 명단.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과인데 사실 뭐 그다음 건축가 토목과를 하겠지만 지금 자료 이거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뭐 서로 이거를 비교해서 볼 때 엄청 헷갈려요. 안 맞아가지고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고 혼자 또 이거 내가 못 찾은 건지 또 고민해야 되고 그건 이제 다른 과는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그 과태료를 보니까요. 그 현수막 같은 경우가 보통 3제곱미터 미만은 약 8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가면 12만 원, 14만 원 이게 지금 과태료가 돼 있잖아요.
그 징수율이 얕은 것은 이렇게 우리 과태료 부과가 너무 높은 비율로 이렇게 우리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과태료 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전부 그 장애인 단체를 끼고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장애인 단체들은 또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한 명씩 그걸 이제 계약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면을 받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그 금액이 높으니까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벽보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소액이다 보니까 내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고요. 벽보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 부가율이 높습니다. 이게 네. 보면은 한 장, 그러니까 10장 미만인 것은 지금 장당식 17,000원이죠? 네네. 17,000원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 영세업에서 광고를 붙이는 경우도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가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부과시키고 안 내면 5년 되면 실효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그 업체 그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붙이게 되면 보통 뭐 200장 이상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건수를 부과를 할 때는 많이 줄여서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뭐 10장이라도 뭐 20장 정도를 이렇게 해서 줄여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이게 형식에 불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부과는 해놓고 걷어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이 대책이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부과를 계속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걷어들이는 뭐 징수율이 낮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 19년 되면 24% 징수율이 24%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24%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높게 측정해서 높게 부과하고 징수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현행 법대로나 이런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부과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행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실 효과가 없으면 연구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을 바꾸던가 해서 이게 뭐 징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5년 되면 실효됩니다. 그러면 다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법을 바꿔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네. 그런 것을 있으시면은 의회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던가 아니면 청장님한테 말씀 보고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금년도 예산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근데 금방 항상 모자라죠?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충분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1억 2,300 여기 보면은 12가 있고 그냥 9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가 약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3,080만 원. 네. 9비가 이제 9,260만 원 정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은 12, 9비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기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뭡니까? 기금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들어오는 그 수입이 다 기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회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LED 갑판 개선 사업 같은 거 전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제 저희 자료를 갖다 줄 때 이게 뭐 여기는 구비로 돼 있고 여기 기금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께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 의원님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기금으로 하면 기금이라고 하고 구비로 하면 구비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기금으로 해놓고 여기는 구비로. 그럼 도대체 기금이 뭔지, 기금은 어떻게 또 마련이 되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주셔야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늘상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줘버리면 더 어려워지죠. 우리 의원님들도 어려워지고 또 답변하는 과에서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서로가 행정감사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신중하고 또 우리가 좀 철저하게 이렇게 감사를 마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주시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네, 꼭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비해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그동안에 그 시정과 건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용 게시대를 늘리지 못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도로 교통이라든가 거리 환경에 이제 지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보게 되면 거의 한 5m 정도가 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통 시야를 방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거리 중에서도 그런 데 지장이 없는 곳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어차피 서비스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단에 갖고 이제 수입으로 갖고 잡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은 갖고 이제 현재 갖고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비해서 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어느 정도 부족하신지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예, 지금 딱 절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 연수. 그러면 그 공공용이건 그 상업용이거든. 예. 그 3단짜리를 예를 들었을 때 네. 그거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데이터는 있나요? 상업용 게시대는 저희들이 그 한 번에 설치하게 되면 그 5단입니다. 5단에 그 위에 이제 그 시장 마크도 들어가고 뭐 엠블렘도 설치하고 그래서 거의 6단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너 부분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교통 흐름이 그 운전자 시야 방해를 한다고 이제 경찰서 같은 데서 많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그 교통사고에 난다고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를 그게 이제 이 설치할 때가 크게 이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개천율이 97% 정도밖에 안 되고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검토하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본인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그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 지금 데이터는 상업용 없습니까? 네, 지금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업용 게시대 그 확보율이 9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불법 현수막이 13,0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그 개인용 그 소상공인들이 하는 분들이 보면 그 거기 그 자기네가 그 필요로 하는 시간에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이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상업용 게시대는 2주가 개천 기간인데요.
그게 13만 9,800원입니다.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000원이면 되잖아요. 요새는 뭐 실사 뽑아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격면도 있고 했는데 하여간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걸 한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네.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비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그 의원님한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게시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캐버스타운에 대해서 주는데요. 그 대학과 연계한 도시활력 증진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이제 단위형 광운대학교, 그다음에 민덕대학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광운대학교 사업은 뭐 이 비타민 센터를 개관하고 해서 참 좋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잘 되고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데 이 책상을 하나 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잘 돼 있었고 민덕대학교에서 했던 사업 국수거리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나. 민덕대 그 국수 사거리에서 이제 거리에서 해서 사람들이 국수집도 보고 같이 갖고 연계시키려고 처음에는 갖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이제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갖고 이제 그런 주변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좀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못했고 이제 그 공초등학교인가요? 거기서 갖고 이제 그 박람회를 갖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갖고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이 갖고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어떤가 그 이제 창업이라든가 좀 연계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이제 창업 박람회는 갖고 없애는 쪽으로다가 갖고 했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올해도 이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의 치러진 실적을 보면 거의 뭐 가령 전봇대에다가 방공을 부착 방지하는 거라든지 뭐 거치형 안내판 제작해 줬고 뭐 결국 그다음에 어린이날 축제 탈축제 참여하는 체험 진짜 성과가 거의 뭐 동일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광운대학교 종합형 사업도 이제 100억을 해가지고 연간 25억씩 해서 4년간 들어가고 36대 과기대 서울대에서 이제 3년간 30억 예산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앞으로도 이제 광운대학교 컴퓨터타운에서 이런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우리 과기대부터 뭐 서울여대, 36대, 광운대, 인덕대 엄청 6개 대학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광운대학교 이번에 올해 사업을 보면 지역 주민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6개 사업 중에 지금 공모 사업에서 5,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바로라고 하는 노원구 월계일동 보행 환경 개선 프로젝트 사업이 700만 원이 이제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담당하는 분이 대학교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어떤 분들이 뭐 심의하는 거 이런 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그 캠퍼스 타운 직접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바로라는 그 보행환경 프로젝트 사업이랑 저희 노원구에서 우리 이번 지역 중심 대보행 거리 조성 사업이랑 겹쳐요. 이 사업이랑. 이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10억이 특별로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지중화 사업까지 해가지고 13억인가 12억에서 내년에 22억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중화 사업이라고 다 하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이게 이거 아세요? 이거 혹시 이 사업을 모르시나요? 학과에서 모르나? 이 사업 두 개가 겹치면 겹쳐. 이게 그냥 심의위원이 지금 광운대에서 한다고 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예산 700만 원이라는 데는 이제 책정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전혀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구청하고 이제 광운대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반대쪽에 있는 뭐 이런 간판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흡연 비흡연하는 뭐 이렇게 금연거리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아까 뭐 국수거리 이런 사업도 있었지만 광운대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앞으로도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 겹치지 않게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서울에서 우리가 5번째로 청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4년이 지나면 거의 우리 대학생들이 다른 이제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청년 그 정책 사업 중에 보면 네일로드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 그때 뵀는데 이 사업이랑 지금 36대 과기대 서울여대에 했던 경춘선 숲길 문화거리 탄생 사업이랑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어져서 가는 거죠. 이게 그 광운대에서 하는 거랑 36대 이게 과기대 예산이 또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춘선 숲길의 그 36대에서 하는 거는 그 프리마켓이고 이제 그 지금 그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모사업해갖고 주민 수구형 뭐 그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레일로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이 오셔가서 이런 사업이 중복 사업이 될지는 모르니 다음에 그 정책위원회 청년 정책위원회 할 때 캠퍼스 타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36대학교 그 창업경진대를 그 심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MP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해서 아마 다음 청년정책위원회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브리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그런 거 사업 변경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 조치하겠습니다. 겹쳐가지고 중복이 투자돼가지고 예산이 허비로 나오는 거가 되면 안 된다 네, 생각을 또 하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사업 변경은 여기서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서 뭐 노원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원에서 인프라 지원에 대한 뭐 공유라든지 이 창업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창업의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 공모를 신청을 하고 뭐 이런 가운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런 거 중에 그 중에 저는 그 36대 과기대 서울여대가 주축이 돼서 하는 그 프로젝트 그린 거버넌스 캠퍼스 타운이라고 해서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진행 상태를 보니까 여기에는 그 지역 구의원, 시의원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여기 그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6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춘선 숲길공원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서 보니까 그 위원회에 초대되어 있는 위원들이 경춘선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로는 뭐 구체적으로 다 명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인하면서 보고 또 와 계신 분들 보니까 80%가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인들을 모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은 전문가 몇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춘선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회의에 가서 경춘선 숲길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그 히스토리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런 그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경춘선 숲길이 만들어질 즈음에서부터 관계되는 그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저 목적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을 한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디에다가 자문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사업이 이 공모가 돼서 진행이 될 때에는 지역에 그래도 어쨌든 지역의 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문을 좀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광운대도 마찬가지고요. 삼육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학교 교수님들 잘 모릅니다.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근데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계획서 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미 노원구청 예산도 투입하고 구청 그 담당 과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앞에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진행을 하고 있었고 토목과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와 같이 푸른도시과와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느닷없이 여기 그 거버넌스 그린 거버넌스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 1차 사업 참석하셨어요? 아니 그 팀장님 회의 때 오셨죠? 저는 못 갔습니다만 저희 담당자가 누구 담당인가 누구 한번 와 계셨던데? 참석했는데요. 아니 그 거기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도 아니고 그 과기대 예산 조금 받아서 서로 협력 관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주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열린 갤러리 사업을 경춘선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이 캠퍼스 타운 사업으로 넣으면 어떻겠냐고 또 와서 자문을 구했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아까 우리 부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라고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뭐 걸맞는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아무리 그 대학에서 공모 신청해서 공모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간섭을 해야 됩니다. 간섭을 해야 되고 그 구성하는 것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얼마 있으면 12월 또 3차, 4차 회의를 또 하는데 선장님이 참석하신다 그래요. 아까 우리 부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뭐 이런 일자리 이런 거 관계돼서 같이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회의를 참석하시겠다고 하는데 총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부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검토하셔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사에 조금만 좀 하세요. 그 학교의 벽화 그리기는 이제 사실상 그때 저는 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은 저는 그거는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캠퍼스 타운에서 그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아니요 과장님 그거 지금 설명 안 하시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네네. 뭐 프리마켓을 하든 뭐 별 여러 가지 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에다 숟가락 얹었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자료 22번 보시면 이 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보면 20년 상반기 실시 계획 인가고시 예정, 또 20년 상반기 실효고시 예정 해체 추가 중이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 계획 인가고시 예정으로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거고 실효고시 예정 지역은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요. 해체 추진 중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 계획 확인하고서 예정 지역은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표시를 한 거는 그
대부분이 이제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차는 다 다니고 있는데 국공유지여가지고 크게 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인가 보시면 지장이 없는 그 도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구역에서 나중에 다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집행 도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또 내년도에 5건이 이제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 표기를 했고요. 12월 5일 날 저희가 별도로 그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또 이 의견 청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 그때 보고. 예, 그때 아주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광고물 주차 시트 실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내년 1년에 한 번씩이죠. 네. 기존에 설치되었던 방지 시트를 보면 거의 회색 계열로 아무런 색채나 디자인이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 지나면 우중충하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오히려 도시 뷰관을 저해하는 그런 시선물이 될 수가 있어서 이를 뭔가 지역 특색에 맞는 색채나 또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설치하는 것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이 위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요, 학교 주변에 노란색 바탕에 학교 앞 천천이란 글을 표기하여 운전자들의 학교 주변이 서행하라는 인식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예산을 들여 학교 주변을 노란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불법 광고물 부착도 예방하고 또 읽어야 한다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위원장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은 부착 방지 시트 예산이 저희들이 기금을 하는데 금년도부터 이제 1,000만 원씩 뺏기면 안 해요. 그 기금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저게 시구 매칭 사업이어서 시의회에서도 좀 돈을 좀 예산 지원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뭐 중요한 사거리나 이런 중요 가로는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설치가 돼서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이제 뭐 관리용으로 해서 지금 1,000만 원 했는데 저희 금년도에는 75개 전주만 지금 발주했습니다. 하여간 뭐 조금씩 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서 검토하고 한번 그 논의 한번 해보고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강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역사항을 빠짐없이 수경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부지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